안녕하세요. AI 공작소입니다. 드디어 도쿄 여행 마지막 편입니다. 챗GPT를 통하여 처음으로 만든 도쿄 여행은 제가 봐도 퀄리티가 그리 좋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제 챗GPT로 만든 첫 작품이기에 어설픈 퀄리티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오사카부터는 내용을 더욱 알차게 꾸며서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도쿄 여행 마지막 편 함께 떠나보시죠. 저희 AI 공작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채널이에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사당에 도착하기 위해서 민호는 공원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사당 입구에 있는 커다란 토리 문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사당과 신성한 건물들을 보았다. 그가 본당 건물에 다가갔을 때 민호는 그것이 복잡한 목조와 일본 전통 건축물로 이루어진 크고 인상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당은 방문객들이 기도를 드리고 영혼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넓은 뜰로 둘러싸여 있었다. 메이지 신궁을 탐험한 후 민호는 시부야 구 근처에 위치한 요요기 공원으로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공원은 도쿄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로 넓은 공간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유명하다. 요요기 공원에 가기 위해 민호는 유행하는 카페, 상점, 그리고 술집들로 가득 찬 근처의 동네들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여행은 쉽고 즐거웠고 길을 따라 많은 흥미로운 광경과 소리가 있었다. 공원에 다가서자 민호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양한 풍경과 특징들이 있는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깅, 피크닉, 음악 연주,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다. 공원을 탐험하기 위해서 민호는 단지 공원의 다른 구역들을 가로질러 가는 길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분수가 있는 큰 연못, 소풍을 위한 넓은 잔디밭, 그리고 많은 운동장과 코트를 보았다. 공원은 휴식을 취하고 도쿄의 자연미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었다. 민호는 그의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와 다양성을 받아들여 앉아서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요요기 공원의 아름다운 경치와 분위기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 후 민호는 점심을 먹을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 고전적인 요리를 맛있고 혁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아프리 라면이라고 불리는 근처의 라면 식당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아프리 라면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근처 요요기역에서 식당에서 걸어서 조금 떨어진 에비스역까지 갔다. 식당에 다가서자 민호는 오픈 키친과 미니멀리즘적인 디자인으로 트렌디하고 모던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식당 안에는 그를 반기는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 캐주얼하고 반가운 분위기였다. 점심으로 민호는 그 식당의 대표 요리를 주문했는데 그것은 진하고 고소한 돈코츠 라면 한 그릇이었다. 그 요리는 깊고 복잡한 맛을 내는 걸쭉하고 크림 같은 육수로 만들어졌다. 라면 위에는 부드러운 차슈 돼지고기 조각, 완벽하게 삶은 계란, 신선한 파 등 다양한 토핑이 올려졌다. 면발이 완벽하게 익어 만족스러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 풍성하고 고소한 육수를 보완했다. 그의 라면에 곁들이기 위해 민호는 돼지고기와 야채로 채워진 바삭바삭하고 맛이 좋은 만두인 교자 한 면을 주문했다. 교자는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라면의 완벽한 보완물이었다. 아프리 라면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 민호는 도쿄 탐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빈티지 가게, 카페, 라이브 음악 장소가 다양하게 혼합된 것으로 유명한 트타가야 구의 트렌디하고 보헤미안적인 동네인 시모키타자와였다. 에비스에서 시모키타자와로 가기 위해 민호는 근처의 에비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동네의 중심부에서 도보로 조금 떨어진 시모키타자와역까지 갔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민호는 좁은 거리와 화려한 상점과 활기찬 인파로 시모키타자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많은 거리 공연자들과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흥미로운 가게들과 카페들을 보았다. 민호는 호기심과 직감을 따라 꼬불꼬불한 거리와 골목을 거닐기만 하면 동네를 탐험할 수 있었다. 그는 숨겨진 보석들과 놀라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빈티지 옷가게, 음반 가게, 그리고 카페를 보았다. 시모키타자와 지역을 둘러본 후 민호는 도쿄 여행을 계속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스기나미구에 있는 고엔지로 지하 음악과 예술 장면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가게와 카페로 유명하다. 시모키타자와에서 고엔지로 가기 위해 민호는 근처의 세타가야다이타 역에서
더 큐선을 타고 고엔지역까지 갔는데 그곳은 동네의 중심부에서 조금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고엔지역에서 나오자 민호는 활기찬 인파와 화려한 상점과 다양한 카페가 뒤섞인 동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길거리 공연자, 빈티지 옷가게, 그리고 작은 음악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흥미로운 광경과 소리들을 보았다. 그는 다양한 거리 예술, 흥미로운 건축물, 그리고 특이한 가게들을 포함한 많은 숨겨진 보석들과 놀라움들을 보았다. 코엔지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한 후 민호는 도쿄의 주호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어시장 중 하나인 유명한 츠키지 어시장을 방문하면서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고엔지에서 츠키지 어시장으로 가기 위해 민호는 인근 고엔지역에서 도쿄 중심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였던 도쿄역까지 주니어 중앙선을 탔다. 거기서 도에이오에도 선으로 갈아탄 수산시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스키지역까지 갔다. 수산시장에 다가서자 민호는 전 세계에서 온 상인들과 손님들로 시장의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시장은 넓고 혼란스러운 공간이었고 다양한 노점들은 신선한 생선, 조개류, 그리고 다른 진미들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했다. 시장을 탐험하기 위해 민호는 시장의 광경과 소리를 들으며 붐비는 통로를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생선 장수들이 전문적으로 생선을 자르고 해산물 요리를 준비하는 것과 손님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구매하는 것을 보았다. 시장을 탐험한 후 민호는 제공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시식하기로 결정했다. 츠키지 어시장을 탐험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민호는 맛있는 초밥으로 저녁을 즐길 계획을 했다. 그는 추오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고 친숙한 스시 레스토랑인 스시 잔마이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그것을 먹어보고 싶어 했다. 츠키지 어시장에서 스시 잔마이로 가기 위해 민호는 가까운 츠키지역까지 걸어가서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을 타고 식당과 가까운 하치보리역까지 갔다. 식당에 다가가자 민호는 스시 카운터에 몇 개의 자리와 더 큰 파티를 위한 몇 개의 테이블이 있는 작고 친밀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 안에는 그를 맞이하는 친절하고 세심한 직원들이 있어 캐주얼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로 민호는 가장 신선하고 최고 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진 초밥 요리의 시식 메뉴를 즐겼다. 초밥은 숙련된 요리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준비되었는데 그는 생선과 해산물 각각의 독특한 맛과 질감을 보여주었다. 식사는 섬세하고 풍미 있는 해초 샐러드와 살짝 볶은 참치회 몇 조각을 포함한 몇 가지 작은 전체로 시작되었다. 초밥 요리에는 토로 유니, 아나과 같은 다양한 생선과 해산물이 포함되었다. 초밥은 전통적인 스타일로 제공되었고 각각의 조각은 주문에 따라 만들어졌고 요리사에 의해 한 번에 하나씩 제공되었다. 밥은 완벽한 양념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 신선하고 풍미가 좋은 생선과 해산물을 보완했다. 식사와 함께 민호는 섬세하고 복잡한 맛의 초밥에 완벽한 보안물인 일본 전통 청주인 사케를 몇 잔 즐겼다. 스시 잔마이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민호는 도쿄 탐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매력적인 전통거리, 진기한 가게, 사원으로 유명한 타이토구의 역사적인 이웃인 야나카였다. 주오구의 스시 잔마이에서 야나카로 가기 위해 민호는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을 타고 니포리역까지 간 다음 JR 야마노테 선으로 갈아탔다. 그곳에서 그는 가게, 카페,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는 활기찬 거리인 야나카, 긴자로 짧은 산책을 했다. 기차역을 나와 야나카 긴자에 오르면서 민호는 전통 건축물과 좁은 거리, 친절한 현지인들로 동네의 매력과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많은 거리 공연자들과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흥미로운 가게들과 카페들을 보았다. 민호는 호기심과 직감을 따라 꼬불꼬불한 거리와 골목을 거닐기만 하면 동네를 탐험할 수 있었다. 그는 텐노지와 레즈 신사와 같은 다양한 역사적인 사원과 신사 그리고 숨겨진 보석들과 놀라움들을 보았다. 야나카의 매력적인 동네를 탐험한 민호는 밤을 보내기 위해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고 도쿄를 통해 여행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 아침 식사로 민호는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 세트를 먹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숙소 근처에 이런 종류의 아침 식사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작고 아늑한 카페를 발견했는데 전형적으로 밥, 된장국, 생선구이, 타마고야키, 그리고 다양한 피클과 야채를 포함한다. 민호는 카페에 가기 위해 숙소에서 잠시 걸으며 동네의 평화롭고 조용한 거리를 즐겼다. 그는 테이블이 몇 개 없고 아늑하고 반가운 분위기가 감도는 작고 친밀한 공간인 카페에 도착했다. 아침 식사로 민호는 작은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구운 연어 한 조각, 타마고야키, 그리고 다양한 피클과 야채가 포함된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 세트를 주문했다. 음식의 맛과 식감이 모두 전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보완하여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만족스럽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냈다. 아침 식사를 즐긴 후 민호는 가까운 기차역까지 잠시 걷다가 당일 여행 목적지인 후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도쿄역으로 향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이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고 일본의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를 보는 것에 흥분했다. 민호는 후지산에 가기 위해 도쿄역에서 JR 도카이도 신칸센을 타고 신호 지역까지 약 1시간 40분이 걸렸다. 거기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서 후지 스바루선 5호선으로 갈아탔는데 이 역은 등산의 주요 출발지 중 하나이다. JR 도카이도 신칸센을 타고 가는 여정은 넓고 편안한 좌석과 아름다운 시골 풍경으로 부드럽고 편안했다. 신호 지역에서 후지 스바루선 5호선역까지 그를 태운 시내버스도 편안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산과 주변 풍경을 숨막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후지 스바루 5호선역에 도착한 민호는 후지산과 주변 경관의 놀라운 광경을 맞이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경치와 소리를 감상하며 산길 중 하나를 따라 한가롭게 하이킹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이킹을 마친 민호는 후지 스바루 5호선역으로 돌아와 동네 식당에서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즐겼고 이는 그를 쌀쌀한 산에서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시내버스와 JR 도카이도 신칸센을 통해 신우지역으로 돌아가 수저역에 도쿄로 돌아왔다.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후지산 당일 여행 후 민호는 이른 저녁에 도쿄로 돌아왔다. 비록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그는 도시에서 그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고 치요다 구에 있는 황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황궁에 가기 위해 도쿄역에서 도쿄 메트로 마루노우치선을 타고 공터 근처에 위치한 오테마치역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길을 따라 있는 도시의 풍경과 소리를 감상하면서 궁전으로 짧은 산책을 했다. 그가 궁전에 다가갔을 때 민호는 역사적인 건물들과 주변 정원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해자에 걸쳐 있고 궁전의 주요 입구 역할을 하는 유명한 니주바시 다리와 대중에게 개방되고 바쁜 도시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탈출을 제공하는 놀라운 이스트 가든을 보았다. 궁전과 정원을 탐험한 후 민호는 시부야구에 있는 메이지 신궁을 방문함으로써 관광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메이지 신궁에 가기 위해 민호는 도쿄 메트로 치요다 선을 타고 오테마치역에서 신사 근처에 위치한 요요기역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사당 입구까지 잠시 걸었다. 신사 앞에 다가서자 민호는 주위 숲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는 토리 문을 지나 본당 건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우뚝 솟은 나무들의 아름다움과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감상했다. 본당 건물에 도착한 민호는 조문을 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한 주변 환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름다운 홍채 정원과 연못과 석 등이 있는 일본의 전통 정원을 포함한 주변의 땅을 탐험했다. 메이지 신궁을 방문한 후 민호는 근처의 쇼핑 지역으로 잠깐 산책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지역 상점과 부티크를 둘러보았다. 메이지 신궁을 방문하고 주변을 둘러본 후 민호는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니시아자부 지역의 유명한 식당인 곤파치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메이지 신궁에서 하라주쿠역까지 잠시 걸었고 거기서 도쿄 메트로 치요다 선을 타고 오모테산도역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매력적이고 전통적인 일본 건물에 위치한 곤파치까지 몇 블록을 걸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민호는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면서 수다를 떨고 웃는 등 활기차고 북적이는 분위기에 감동했다. 그는 바에 앉아 튀김 후에 생선구이 밥 등 다양한 요리가 담긴 도시락을 주문했다. 음식은 도시락 상자의 별도 칸에 각각 음식을 넣어 아름답게 선보였다. 튀김은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었고 회는 신선하고 맛있었으며 생선구이는 부드럽고 육즙이 많았다. 밥도 질이 좋고 완벽하게 익었다. 민호는 음식 외에도 대나무, 종이 등등 다양한 일본식 모티브가 들어간 식당의 생동감 있고 전통적인 장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일본 문화와 요리의 한 조각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꼈다. 식사를 마친 민호는 인근 거리를 거닐며 동네의 독특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며 동네 상점과 부티크를 둘러봤다. 니시아자부 지역의 곤파치에서 맛있고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친 민호는 오사카 여행을 위한 짐을 싸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다. 민호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곤파치에서 오모테산도역까지 잠시 걸었고 거기서 도쿄 메트로 치요다선을 타고 니시니포리역까지 갔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하고 매력적인 주거 지역에 위치한 그의 숙소로 짧은 산책을 했다. 숙소에 도착하자 민호는 오사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다. 그는
기차표를 다시 확인했고 여권과 다른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오사카에 머물기 위한 적절한 옷과 물건들을 챙겼다. 짐을 꾸려놓은 민호는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도쿄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갔다. 그 여행은 약 2시간 반이 걸렸고 일본 시골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했다.